그러니까 제 이름 다 아시죠? 물론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조금 제시해보고 어떤 건지. 자, 논술 처음 해본 사람. 대입에 있을 때 논술 안 해봤다. 그냥 수시로 간 게 아니라 정시로. 학력고사가 있어요? 그건 아니겠고 정시로 갔어요? 실력자들로 모이셨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육학 논술 선생님, 교육학 논술이 뭔 것 같아요? 교육학이 보고 논술이 보고, 그쵸? 자, 우리가 환자가 아팠어. 환자가 와서 아파서 그랬을 때 의사가 무당은 뭐라 그래? 무당은 아프면 무당에 가면 뭐라 그래? 그렇죠? 구대라 그러죠. 부적이나 굿. 그런데 자, 의사에게 가면 뭐라 그래? 의사에게 가면 구대라 그래요? 그 의사 자격증 박탈되겠죠? 그쵸? 자,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학생들에게. 만약에 누구에게 가면? 무당에게 가면 구대라 그러겠죠? 귀신 붙었다 그러겠죠? 그럼 교사는 역시 구대라 그러면 교사 자격증이 박탈되겠죠? 그러니까 교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의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붓으로 하면 안 돼. 무슨 방법을 써야 돼요? 과학적 방법. 그쵸? 마찬가지 교사도 과학적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는 과학적 방법을 쓰기 위해서 뭘 배워요? 고맙습니다. 의학을 배우죠? 의학을 배운단 말이야. 교사는 어떤 걸 쓰기 위해서? 그렇죠. 과학적 방법을 쓰기 위해서 교육학을 배워요. 최근에 병원에 혹시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없는 걸로? 있는 걸로. 있는 걸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의사가 만약에 내과든 뭐든 과학적 방법으로 진단하고 처방하죠. 자, 작년 추시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봐. 얘가 IQ가 열심히 했었는데 IQ가 자기가 98인 걸 알게 됐어요.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거죠. IQ가 98인 걸 알게 돼서 공부를 안 한대요. 마치 환자가 아픈 거하고 똑같죠? 그럼 어떻게 처방할래? 그게 문제야. 그거 문제야. 그랬더니 어떻게 처방할래? 그랬더니 그 무당에게 가봐요. 부적 붙여봐요. A가 귀신 붙었나 봐요. 이러면 말이 안 되겠죠? 교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럼 교사는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겠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교육학 이론으로 원인이 뭔지, 대책이 뭔지. 근데 그때는 기대가치 이론이라는 이론으로, 교육학 이론으로 처방을 하래요. 그러면 보니까 기대, 가치, 이게 있다면 동기가 기대하고 가치에서 곱하기로 일어난대요. 이게 기대가치 이론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건 아니야. 봐봐요.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예요? 윤성이 오빠? 시완이? 부끄러워하시네. 좋습니다. 잘 안 들렸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좋아하시는 연예인. 성시경. 맞아, 성시경. 되게, 그쵸?
버터스럽죠? 우리 쌤 왜 성시경에게 대시를 안 해? 근데 좀 그렇게 마음에 드는데 왜 성시경에게 대시를 안 해? 성시경에게 왜 대시할 왜 동기가 안 일어나? 잘 봐. 성시경이 가치 어때? 가치 엄청나죠? 에이, 노래하니까 부자일 거 아니야.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대는, 가치는 진짜 높은데 기대는 어떻게 돼? 성시경이하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미안. 너무 상처받지 말아요. 0에 가까우니까 0 곱하기 가치 높은 거, 그죠? 한쪽이 0이면 0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도전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 조윤성이는 어때요? 조윤성이는 우리 선생님 조윤성 좋아하죠? 왜 대시를 안 해요? 역시 가치는 굉장히 높은데 기대가 엉망이죠? 근데 왜 김민희는 조윤성이에게 대시를 했을까? 김민희는 조윤성 사귀기 전에 요즘 온라인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정재, 또 이정재하고 조윤성 사이의 모델 이름이 이정호였는데 그 모델 어때? 간지들 나잖아.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었으니까 뭐 조윤성이도 그 중에 하나니까 뭐가 되겠어? 기대감이 폭발했겠지. 가치도 높고 기대도 높고 그러니까 뭐 한단 말이야? 대시한단 말이야. 사실 보면 우리 쌤이 김민희보다 더 이쁘잖아. 그쵸? 이런 칭찬을 좀 커피 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쌤도 더 높잖아. 더 이쁘잖아. 그치? 대답을 안 하시네. 어쨌든 자, 됐어요. 뭔 소리 하려고 하는 거 알겠죠? 그러면 다 우리 쌤이라면, 선생님들이라면 IQ 98인데 세상에 뭐 한다? 98인 거 알고 나서 공부를 안 한다. 그랬을 때 쌤들은 이 이론을 이야기한다면 이 친구가 아마 공부의 가치가 떨어진 것보다는 공부에 대한 뭐가 떨어졌겠어? 기대감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죠. 이제 무당 찾아가란 말 안 하겠죠. 그럼 쌤들은 어떻게든 뭘 높여주려고 그러겠어. 기대감 같은 걸 높여주려고 처방을 하면 되겠단 말이야. 그걸 물어봤어요. 그걸.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 자, 이걸 기대가치, 이런 이론이 기대가치 이론이야. 그럼 기대가치 이론을 알면 우리 쌤들은 그 학생에 대해서 잘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매슬로우 학습 욕구의 이론으로 해봐라.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작년 시험 뭐였는지 한번 또 볼까요? 작년은 재작년 시험은 떠들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너무 글이 적어서 잘 안 보일 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어. 소극적 학생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작년 2014년도 올해, 그러니까 재작년 소극적 학생이 있어. 소극적 학생을 어떻게 할래 이 말이야. 쌤들 아마 내년에 교사가 되시면 소극적 학생들을 많이 볼 거란 말이야. 수업 시작하자마자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본단 말이야. 요즘 토토가도 있는데 조용필의 기도하는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쌤 생각을 해봐. 역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뭐였어? 작년 시험이었어. 근데 이제 여기다가 어떤 걸로 진단할지를 이론을 물어보는 거지. 그다음에 잠재적 교육 과정하고
그렇죠. 문화 실조로 한번 알아봐라. 아무래도 소극적 학생들은 문화 실조에 빠져 있으면 소극적 학생들이 될 확률이 크겠죠. 쉽게 말해서 수학을 하는데 수학적 기초가 없어. 당연히 소극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뭐 하는 거야? 처방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야. 자, 우리 쌤 그러면 여기서 이쯤에서 왜 우리가 교육학을 배워야 되는지 알겠죠? 마치 의사가 뭘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의학을 배우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쯤 우리 쌤들은 교육학에 어떤 것을 배워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논술은 뭘 물어보는지를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할 게 바로 교육학 논술인데 이런 교육학 논술을 그럼 우리가 그냥 객관식으로 다른 것은 객관식은 외우면 되는데 주관식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논술은 이해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 여기까지 봤어. 왜 교육학을 배워야 되는지 알았죠? 자, 그러면 교육학은 어떻게 생겼을까? 쌤들 딱 봐도 뭐 어떻게 생겼겠어? 의학과 같이 학생들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교육학을 우리가 어떤 것 배웠어요? 교육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분명히 진단하는 쪽에 강조점을 주는 교육학하고 처방하는데. 그치? 쌤 혹시 교육심리학 배웠어? 안 배웠어? 교육심리학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지금 쓸 필요 없어요. 지금 그냥 교육학이 논술 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교육심리학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아동은 상태를 알아야 뭘 할 수가 있겠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겠죠? 왜 동기가 안 일어나는지, 왜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동의 상태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교육심리학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떤 상태를 알아야 될까? 아동의 어떤 상태? 당연히 교육심리학은 어떤 상태를 알아야 우리가 교육학적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처방할 수 있을까? 쌤 딱 보니까 어떤 상태이겠어? 아동들은 아직은 완전히 발달이 안 됐으니까 발달 상태. 그 다음 어떻게 학습이 일어나는지 학습 상태. 그 다음 동기 상태. 그쵸? 그 다음 발달은 똑같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개인차가 있을 거야. 그쵸? 그치? 그럼 이 발달은 어떤 발달이 있겠어? 발달에는 우리가 정신적인 발달은 인지적 발달. 그 다음 정서적인 발달은 정의적 발달. 그쵸? 그 다음 신체적 발달이 있는데 이게 뭐 저같이 신체적으로 잘 발달이 안 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인성씨 같이 신체적으로 발달이 잘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걸 교사가 발달시키기는 좀 그렇죠. 부모님들 잘 먹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별로 사실 취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쌤 다시 이런 인지적 발달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피아제하고 비고츠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쌤 봐봐.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교육학이라는 것은 자, 학생들을 잘 모아도록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한 학문이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그걸 위해서 이루어진 학문이란 말이야. 그 중에 하나 교육심리학은 아동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 교육사학은 교육과 사회를 나타내는 거, 되면 교육행정학은 교무를 나타내는 거, 아동을 잘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교육심리학은 어떻게 생겼냐? 아동의 상태인데 발달 상태, 학습 상태, 동기 상태, 개인차 상태.
그러면 발달 상태는 다시 어떻게 생겼느냐? 인지적, 정의적. 쌤 이런 식으로 쭉 가면 교육학을 뭘로 묶을 수 있겠어? 하나로 묶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육학이 되게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가르치는 것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교육학을 보통 10장으로 나누는데 보통 우리가 장절할 때 10장 정도가 되는데 파트가 되는데 이 파트들이 다 나누어진 게 아니라 뭐가 되겠어?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합되어 있어. 자. 그리고 결합되어 있으면 결국은 만약에 쌤파 교육학을 공부할 때 다 따로따로 공부하지 말고 또는 전체로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교육심리학이다. 사실 쌤들 지금까지 교육심리학 배웠지만 교육심리학이 뭔지를 잘 몰랐죠. 교육심리학 그러면 뭐 삐아지 좀 나오고 그렇죠. 어디서 듣던 이름 뭐 이상한 스키너 나오고 그렇다고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냐고 그러면 자, 아동을 아까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동 상태를 잘 알아야 되고 그럼 아동 상태를 잘 알기 위한 학문이 교육심리학이고 아동 상태를 그럼 잘 알려면 발달 상태 알아야 되고 학습, 동기, 개인체 상태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교육심리학이다. 이제 교육심리학이 뭔지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입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논술에서는 쓰는데 많이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작년에는 조금 쉽게 나왔고, 그러니까 재작년은 쉽게 나오고, 작년에는 아주 어렵게 나왔다. 그러죠? 어렵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쌤 작년에는 처음이니까 입체적인 공부 그런 거 상관없이 객관식과 유사하게 채점도 해주고 그런 것들도 잘 정확히 안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부터 갑자기 어떻게 한다? 정확한 진단하고 처방을 해라고 문제를 냈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교육학을 이렇게 10파트를 가지고 전체를 정리해서 머릿속에 맵으로 담아둘 생각이란 말이에요. 지도로. 그래야 우리 선생님들이 나중에 삐아제가 왜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실 교육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아동의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아동이 어떻게 발달이 이루어진지 특히 사고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연구한 학자로서 감각운동기부터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되겠죠. 비고치기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교육학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줄 생각이에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없죠? 두 번째는 쌤 지금 그래서 교육학 논술이 뭔지를 좀 살펴봤고 두 번째는 자 전공도 해당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쓸 것인가 사실은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했는데 이번에 채점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보통 어떤 것을 이야기해 줬어 내용을 이야기해 준 게 아니라 어떤 것은 득점이고 어떤 건 감점이고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쌤 혹시 쌤 다음번 수업할 때 학생들이 열심히 합격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건 꼭 이런 노하우는 말씀해 주시라. 근데 이런 노하우 같은 건 많이 알리면 아실수록 쌤들한테 불리하죠. 쌤들이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 쌤 여기는
교육하고 이 전공하고 다 포함해서 이야기할까? 교육하고 전공하고. 자, 쌤 지금 다 처음이죠? 처음 혹시 아닌 사람. 올해 조금이라도 한번 본 사람. 어땠어? 오늘 유월실 기대 안 하고 오셨네? 알았어. 봐, 교육학은 논술로 봅니다. 교육학은 논술 한 문제 20점. 좀 너무하죠? 아까 파트가 10파트나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논술 한 문제에다가 논점을 4개 내지 5개로 해서 크게 10파트를 또 2개씩 묶으면 5파트 정도 되겠죠? 여기서 한 파트씩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아시다시피 전공은 기평, 서술형, 논술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기평 보통 10문제 나오죠. 그 다음 서술형, 논술형은 2문제. 2문제인데 10점짜리예요. 기평은 뭐 단답형입니다. 단답형. 그럴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니까 이 부분은 CM들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 기준에 따라서 연습을 지금은 아니지만 이 기준을 꼭 갖고 다니면서 자기가 쓸 때 했으면 좋겠어. 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구성점수하고 표현점수가 전공도 그래요. 전공도 써요. 전공도 구성과 표현점수. 구성과 표현점수가 교육학은 4점, 전공 논술은 논술만 일단 이야기하면 2점인가 봐. 그래서 쌤 교육학은 4점, 전공은 2점인데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제 교육학 전공 쌤 혹시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선배들이 전공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 쓰지 마라. 결론만 써라. 본론만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구성 점수가 있을 때는 한 줄이라도 서론, 본론, 결론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돼. 한두 줄이라도 서론, 본론, 결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 3페이지 보니까 구성 점수, 서론, 본론, 결론의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감점 이렇게 돼 있죠. 다음 답안 순서를 다르게 쓰면 쌤 감점이래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물어볼 때 논점 물어볼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물어보는데 두 번째를 모르겠어. 그런데 세 번째를 먼저 쓰고 두 번째를 나중에 쓰고 무조건 감점이래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을 때는 순서대로 써주는 것이 좋겠고. 자, 서술어를 쓰지 않는 경우 감점. 무슨 말이냐면 뭐뭐 있음 이런 거 끊는 거 있잖아. 뭐뭐입니다 라고 끊고 그 다음 뭘 써서 접속사가 아니라 저기 국어에서는 부사라고 그러죠. 영어식으로 말하면 접속사 그리고 그러나 있잖아. 그런 걸 써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있어야지 너무 다 끊어도 문제가 되는가 봐. 그래서 뭐뭐 있음 뭐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감점인가 봐. 다음 그 다음 문제가 여백이 많은 경우 감점이 될 수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쌤 1번 쓰고 2번이 생각 안 나니까 비워뒀는데 뭐 이게 여백이 있고 그 다음에 써져 있으면 감점이 좀 들어가나 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고려할 필요는 있겠어. 다음 표현에서 오타의 경우 감점이고 악필의 경우 불리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필체를 바꿔보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무조건 크게 쓰래요. 크게 쓰면 유리하대. 그다음 오타의 경우 오타를 왜 쳐? 오타를 생각이 안 나면 다른 말로 바꾸면 되는데, 그렇죠?
오타 나려고 그러면 흘렸으면 되겠죠? 흘렸어 버려. 자, 그 다음, 쌤, 이런 거 할 때, 논제를 쓸 때, 쌤, 그러니까 논제라는 건 물어보는 말이야. 이를테면, 봐봐, 뭐뭇의 특징은, 무슨 설계 방식,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은, 그러면 그 특징을 써야지 설계 방식 쓰면 별로 점수를 안 준다고 그래. 의미가 없다고 그래. 그냥 특징이다 그러면 특징을 정확히 물어보는 말 답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써도 점수가 안 된다. 그 다음 키워드가 명시되어야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암기는 꼭 해야 돼요. 지금 조금 뜬구름 잡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꼭 갖고 다니면서 암기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걸 쓰면서 항상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여러 가지 내용이 일관성 없이 나열되는 것도 감점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 이왕 맞춰보자. 이거 하나 맞춰보자 하고 쭉 쓰고 무조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그런데 이를테면 올해 같은 교육학에서 자유교육하고 대비되는 게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유주의 교육을 쭉 쓰다가 자연주의 교육이었던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다가 루소를 또 써서 그럼 빵점. 모른다는 소리잖아. 무조건 써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 상반된 거야. 0점을 줘버린가 봐.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써져 있고 서술형의 경우 쌤, 이 서술형의 경우 두 가지만 써라 그랬는데 세 가지를 썼다. 그럼 앞에 두 가지만 채점하면 돼. 그러니까 마지막 건 아예 없는 걸로 채점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잖아. 이건지 그건지 헷갈리면 우리가 가로쳐서 이야기하죠. 뭐뭐 하고 가로치죠. 근데 이거하고 가로하고 상반되면 0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정확히 쓰는 것. 그 다음 대충 맞으라고 여러 가지 쓰지 말고 정확한 정답을 쓰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은 뭐 할까 봐서 제가 우리 쌤들 나중에 혹시 놓칠까 봐서 미리 이렇게 나눠주는 거니까 쌤들은 뭐 친구하고 나눠가지고 좋겠지만 지금은 그러지 말고 합격하고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하고 쌤들 여기에 입각해서 잘 쓰시기 바래.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지금 우리 쌤들하고 현실 피부에 안 와닿을지 모르지만 정말 필요한가. 쌤 뭐 하기 위해서 시험 봐요. 합격하기 위해서 하죠. 그럼 채점자에게 뭐 해야 되겠어? 채점에 맞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두 가지식으로 쓰래요. 두 가지식. 미가식으로 썼을 때 가장 화난데요. 두 가지식으로 쓰면 답을 먼저 쓰는 거. 논제를 물어봤으면 무엇은 뭐다 이렇게 답을 쓰고 쭉 풀었으면 딱 맞추면 기쁘대요. 1000몇 장씩을 채점해야 되니까 앞에 답이 딱 나와 있으면 어때? 알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쭉쭉쭉 빨리 읽어가는데 앞에 뭔가 계속 써져 있는데 끝까지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 그래서 갑자기 화가 확 난대. 그러니까 그 사람도 10일간 걸쳐서 그냥 2000매 가까이 있는 걸 채점하려고 그러면 눈이 빠지겠잖아.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두 가지식으로 써주라고 하고 글자는 좀 크게 쓰는 게 유리한가 봐. 연습을 그렇게 하기로 하죠. 그래서 작년에 저도 두 가지식 연습을 많이 시켰는데 끝까지 미관식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 끝까지. 될 수 있으면 두 가지식으로 써줬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 우리 쌤들, 자,
시험은 몇 년 만에 끝내는 게 시험은 어떤 게였냐면, 우리가 박사가 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임용에 합격하려고 하는 시험이고, 선생님들은 다 교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자격은 있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박사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그럼 빨리 합격해야 돼. 빨리 합격하려면 정해진 기준만 빨리 넘어서면 돼. 굳이 엄청나게 많이 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오래 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그렇지. 그런 사람들 있죠. 완벽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오래 해요. 완벽주의자들은 다 보려고 그러는데, 쌤 머리가 한개 있는데 다 암기가 돼? 안 돼. 그래서 쌤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중심으로 조금 과감할 필요가 있어. 버릴 건 버리고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완벽주의적 사고를 버리면 돼. 그래서 지금부터 책을 많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5년 후에 와. 그냥 다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어떻게 한다. 적은 것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오게 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 이 마음가짐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 쌤, 이런 생각해. 쌤들이 1년 동안 뭘 안 해도 가정에 대해서 고민 안 해도 잘 돌아가. 그러니까 뭘 고민 많이 다 내려놓고 오직 공부만 하는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제 쌤들에게 저기 휴대폰이죠. 휴대폰도 그러니까 빨리 번호를 바꿔서 최소한만 사람들하고 이 관계를 가져야지. 휴대폰이 많으니까 너무 촉수를 넓혀놓고 그러면 친구가 뭐 한다 그러면 또 마음이 쓰이죠. 그래서 1년만 고생해요. 1년만 고생하면 쌤 기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결혼정보업체에서 뭐에서 뭘로. 지금은 결혼정보업체에서 아마 C뿔 정도 될걸? C나 C뿔. 그쵸? 그러면 아마 연봉 한 3천? 남편이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4천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되면 얼마야? 되면 이번엔 조금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A 내지 A뿔이 되면 연봉이 1억이나 2억 정도 될 거란 말이야. 한 30년만 살아줘. 그치? 그러면 어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큰 사업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쌤, 지금 은행 가서 3천만 땡겨주라 그러면 뭐라 그래? 미쳤다 그래. 그쵸?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 무담보로 7급, 교사가 되면 3천 땡겨주는 거. 합격하면 무조건 뭘 사란 말이야. 차 사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3천 땡겨, 됐습니다. 그런 사치를 조장하면 안 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인정받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쌤, 저 임용 공부해요 하고, 저 무슨 중학교, 무슨 고등학교 교사인데요 하고, 같겠어? 전혀 대우가 달라요, 대우가. 그쵸? 그러니까 1년만 참읍시다, 1년. 까짓까 뭐 1년 금방 가는데 뭐. 오래 걸릴 것 같죠? 금방 또 시험 봅니다. 1년 금방 가니까 1년만 참는다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첨삭 이야기를 하고 스터디 이야기하고 끝낼게. 자, 첨삭은 쌤들 술을 제한한 이유가 첨삭을 제대로 해주려고 그래요. 논술은 역시 첨삭이에요. 얼마나 키워드를 잘 쓰고 얼마나 답에 맞게 쓰고 얼마나 모르는 문제에 나와도 자기가 최대한 뭘 동원해서 자기 지식을 동원해서 가깝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첨삭을 해보면 아는 지식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5점 정도, 3, 4점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전공도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쓴다면 자기가 아는 것조차도 제대로 밖으로 표출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든 제가 초기에는 첨삭에 치중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풋도 중요하지만 논술은 결국은 아웃풋. 잘 써야 돼. 머리에 100가지 알고 있으면 뭐 할까? 정말 잘 써서 점수를 맞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첨삭은 수업 끝나면 항상 첨삭을 가볍게 테스트를 하더라도 첨삭을 글쓰기 연습은 꼭 할 생각입니다. 물론 전공에도 교육학에도 도움을 받았다고도 이야기하지만 전공에서도 상당히 잘 쓴다고 그래요. 첨삭을 받고 전공에 가서 쓰면. 사실 전공은 또 첨삭해 주는데 상당히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첨삭은 매주 할 겁니다. 매주. 선생님 이 정도 수준의 첨삭은 매주 해줄 수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선발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몇 명이지 안 왔는데 이분들은 오늘 보고 올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에 혹시 눈물을 흘리고 있거나 그러면 보고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먼저 등록했는데 보고 온 사람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첨삭은 무조건 하겠습니다. 무조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터디. 저는 교육학 스터디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전공 스터디는 권하고 싶은데 교육학 스터디는 권하고 싶지 않는 게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교육학은 스터디를 하면 다수결로 갑니다. 이게 틀려! 이를테면 객관식 때는 이를테면 문제가 나와서 기출문제는 답이 있으니까 아닌 문제가 이게 3번이 답인데 2번이 4명이 답하고 3번이 1명이 답하면 꼭 져. 다수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래. 나중에 피를 본단 말이에요. 논술도 특히 선생님들은 교육학을 공부를 많이 안 했고 논술조차도 또한 조금 서툴잖아. 차라리 그건 안 하고 이 교육학을 그냥 제가 첨삭해 주는 걸로 할 겁니다. 만약 이런 교육학은 괜찮습니다. 첨삭을 해주되 키워드만 서로 간에 잠시 10분, 20분 동안 오늘 배웠던 거 키워드 서로 이야기해 주는 거, 이야기해 보는 거, 오늘 배웠던 내용들. 이런 스터디는 권장을 하지만 심도 있게 다른 선생님 거 문제 갖다가 막 풀어보고 이번에 이런 말 하면 또 내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욕할 줄 몰라서 다른 선생님들 거 하나도 안 나왔죠? 그런 짓 좀 하지만 헷갈려. 선생님들 괜히 뭐 한단 말이야. 이거 정리가 안 돼. 제대로 정리해야 제대로 쓰는데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냥 다 빵점 준다고. 그래서 그런 스터디는 정말 지양해야 돼. 그래서 우리 쌤들 되게 첨삭해 주는 걸로 그냥 하면 아마 아주 고득점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런데 전공은 스터디 하십시오. 왜냐하면 전공은 우리 쌤들이 진짜 심혈을 기울이시더라고. 그리고 전공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공 쌤들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뛰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이를테면 제가 이제 잘 모르는데 미술 같은 경우는 디자인 이런 쪽은 미술쌤, 전공쌤이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는 한은 디자인 전공하는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 선생님들이 더 깊게 알고 더 풍부하게 아시는 것 같아. 그럼 그런 부분을 스터디를 해가면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스터디는 전공 스터디는 권하고 싶어요. 자,
자, 설명회가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 맨날 야단 맞는 게 제일 처음 잘해야 되는데 당신 왜 제일 처음은 잘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설명회는. 근데 뭔 설명회를 잘해서 뭐하게. 그쵸? 변명입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쌤들이 혹시 이건 궁금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궁금했다. 없어요? 아니 뭐 스터디 첨삭 모의로 전체를 가지고. 아니 또 진행 같은 것도 물어봐도 되고. 혹시 쌤들 허락해 준다면 9시 반은 10시가 괜찮겠어요? 9시 반이 괜찮겠어요? 10시? 9시 반? 10시? 게으르시네. 10시 알았습니다. 그럼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 되니까 10시 하기로 하고 화요일로 하루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하루가 좋지 이틀 나오시게 하면 또 좀 그렇고 경치 좋잖아요. 여기가 곧 진달래 피고 그렇죠? 개나리 경치 좋습니다. 네? 또 질문할 거 혹시 없어요? 10시부터 5시까지 하겠습니다. 보통 5시 반까지 할 거고 첨삭하고 나면 7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첨삭도 그래서 이제 첨삭을 어떻게 할 거냐가 조금 중요해. 그 시간 빈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첨삭을 할 때 빈 시간은 제가 과제를 낼 거예요. 과제를 쓰고 있는 사람하고 과제를 쓰고 있고 나머지 사람은 저한테 첨삭을 받고 뒤쪽에 와서 첨삭 받고 과제를 쓰고 이렇게. 그러면 첨삭을 어떤 순서로 할 거냐? 쌤, 그 기준이 있으니까 빨리 오는 순서? 별로 표정들이 안 좋아. 어쨌든 순서를 좀 매겨서 그 순서대로 첨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첨삭을 부끄러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잘 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 첫 번째 요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 그래서 10시부터 보통 5시 반까지 할 거고 그 이후로 첨삭을 하게 되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아마 6시 반에서 7시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기본서로 하느냐 이런 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좀 괴롭긴 해요. 원래 제가 이제 책을 안 보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기본서가 조금 그렇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책을 찾아볼 때 조금 읽을 때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기본서도 참조를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선생님 거 기본서도 좋습니다. 이미 책이 많이 사놓고 헌책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 책을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그 정도로 소화해 줄 정도로 이야기는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키워드가 없으면 거기다 추가로 쓰시면 됩니다. 또 혹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필요하긴 필요한데 없다면 한 권 정도는 필요하고 만약에 그런데 다른 선생님 책이 있다 그러면 굳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선생님 책들도 제가 봤을 땐 다 개콘에서 개찐 도찐이라고 그럽니까? 도찐 개찐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네, 기출문제집이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기출문제집은
어차피 뭐 할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첨삭을 제가 할 때 어차피 쌤들 쓰게 할 거란 말이에요. 설명을 해주고 쓰게 할 거니까 나중에 구입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크게 이번 1, 2월 달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 2월 달은 제가 체계 잡아주고 논술 쓰는 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에도 논술, 서술이 옛날에 작년 전공은 논술 같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뭐야 이거 논술 같지 않네. 그러니까 논술 같게 지금 바뀌어지는데 올해까지도 전공은 쉬운 쪽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럼 서서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선생님 봐봐. 논하시오, 서술하시오, 이 설명하시오. 이거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논하시오, 설명 하나도 귀 안 들어오죠. 그냥 처음부터 써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잡아줄 생각이에요. 전체 1, 2월 달은 그런 거 잡아줘서 정말 논술을 조금 잘할 수 있고 정말 물어보는 말을 잘 대답할 수 있는 쪽에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체계 잡는 거하고